깜짝 금리 인하, 요지부동 한국 증시. 앞에 내용은 되게 좋은 말 같은데 뒤에는 그냥 그러네요. 그죠? 깜짝 금리 인하. 그래요. 사실 미국이 7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한국은행이 좀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답답한 게 사실이었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자, 일단은 왜 그런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종 파트너. 네네. 이거 왜 그런가요? 자,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뭐 한국은행도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더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연준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 2%를 맞추려면 연내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은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한은이 너무 수수방관했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지금 중병이 걸렸는데 보약 한 채 먹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몸이 급작스럽게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깔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수정 경제 전망을 했는데 뭐 경제 전망치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이게 한 0.3% 정도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게 메르스 그리고 또 조선업 구조조정 이런 게 있었던 2015년 이후에 4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경제가 좀 좋지는 않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금리 인하는 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경제 문제잖아요. 그게 이것만 좀 물꼬를 터준다면 또 다음번에 한번 또 금리 인상하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이 요즘 워낙에 세긴 하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좀 끝나줘야지 어떤 물꼬는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혹시나 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김우신 파트너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먼저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사실 뭐 전혀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런지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주는 이 임팩트 자체는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경기 활성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직 지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면 가계에서 이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이 내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보게 되면은 내수 소비가 다소 좀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좀 내려서라도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을 조금 더 늘려놔서 이런 분들이 내수 소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기업들도 실적 호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실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경기가 좀 안 좋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2분기 반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시즌들인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다소 좀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단기 이벤트성이 이런 재료는 오늘 시장에서 묻혔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간에 좀 무거운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한 것은 그래요,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뭐 경기 전체가 워낙에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인기 파트너 웬일로 이렇게 멀리 계세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국은행에 그래도 좀 발빠른 움직임 한번 있었는데 네.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았었고요. 8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 이유는 다들 앞서서 두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전, 그리고 한일 또 무역 분쟁의 또 중기 장기화전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현재의 경제 컨디션이라 그러잖아요. 경기 지표가 좀 좋지 않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경제 지표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코멘트가 좀 있었었죠. 지금 경제 성장률 2.5%대에서 2.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0.6%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물가 침체, 경기 침체와 이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긍정적인 어떤 이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게 이 금리 인하로 보여집니다만 장 초반부터 시장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또 주식을 내다 팔면서 시장은 회복 속도를 잠깐 내는가 싶더니만 재차 줄줄줄 흘러내리면서요. 여전히 좀 시장의 에너지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금리 인하는 일단 뭐 당장의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이 이후에 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것이고 우리 시장 또 다시 성장률 좋아지고 미중 무역 갈등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또 한일 무역 분쟁도 조금 외교적 차원에서 좀 일단락 지어진다면 다시 한번 경기는 좋아지고 또 에너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요. 좀 유의히 주시하면서 또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잘 취하시면 계좌 상승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